음주운전 사고를 낸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해서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서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와 아주 흡사한 사건이 판결이 나왔습니다. 음주운전이 적용되지 않아도 엄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음주 측정을 못했어도 법원에서 엄한 처벌이 내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판박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는데요. 먼저 김호중 씨의 사건의 경우를 보면 김호중 씨가 사고가 난 뒤에 자신의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시켰고 그리고 17시간 뒤에 경찰에 자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사과문에는 또 음주운전에 대해서 스스로 시인을 했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받지 않았는데요. 이와 거의 똑같은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박이 사건이 있는데 최근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지난해 6월 한 50대 남성이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를 했습니다. 음주 전과 이범이던 이 남성은요, 초등학교 동창에게 대리 자수를 요청을 했고요. 음주 측정은 피했습니다. 측정이 안 됐군요. 네, 결국 음주운전죄는 적용되지 않은 채 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런데 이 남성이 엄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법원이 도주치상죄 등을 적용해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겁니다. 재판부는 국가 사법 기능을 해쳐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국가의 사법 기능을 해쳤다는 겁니다. 자, 두 사건 다 김호중 씨 사건과 이번 사건 음주운전죄가 적용이 되지 않았는데 엄한 처벌이 내려졌다. 자, 그렇다면 김호중 씨 사건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비슷한 사건이에요. 이게 보면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도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17시간 있다가 출두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측정을 하니까는 0으로 나왔고 위드마크 공식으로 역산을 하려고 해도 이게 지금 한계가 다다른 거예요. 거기다가 중간에 이른바 술타기라고 하는 2차 음주가 있었던 겁니다. 편의점 가서 또 마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건지 아니면은 운전을 하고 술을 마신 건지 분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거기다가 매니저를 처음에 막내 매니저를 대리자수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도 굉장히 흡사해서 김호중 씨도 이 정도 나올 게 아닌가 굉장히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차이가 이 앞서 판박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과가 음주 전과가 2번 있었는데 김호중 씨는 전과는 없어요. 관련 전과는 없지만은 다만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또 본인 혼자뿐만 아니라 뭐 소속사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까지 연루가 돼서 같이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마 불리한 요소로 고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랙박스 칩도 먹어버렸다잖아요. 맞습니다. 그 증거인멸 정황이 훨씬 강한 점이 더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얼마 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어떤 내용이었느냐. 음주 사고를 내놓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이들은 20대 커플이었대요. 그런데 남성이 구속이 됐었는데 자, 근데 이들도 술 마신 정황은 있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는데 이 커플한테는 음주운전 혐의가 또 적용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어떤 건 음주가 적용이 되고 어떤 건 적용이 안 되고 이건 또 왜 다른 거겠죠? 개별 사안마다 좀 다르지만 이 사안도 사실은 비슷한 사안이긴 합니다. 지난 4월에 충북 진천에 있었던 교차로에서 사고가 있었고 이 오전 5시 45분경이었으니까 아침까지 술을 먹고 음주 상태에서 무인 점포를 들이받은 사고인데요. 이 당시에 이제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허위 지수를 적극적으로 했던 남자친구가 있었고 이 남자친구가 구속이 됐던 건데요. 예. 일단 수사기관에서 음주운전죄도 적용했고 범인 도피죄 그리고 보험 사기,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이제 구속했던 사안이고 이 여자친구도 음주운전 그리고 범인 도피 방조죄로 이제 불구속 기소된 사안인데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운전자 바꿔치기하고 회피한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죄까지 모두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렇군요. 자, 경찰이 처음에 이 음주를 포함이 시켰거든요. 1차 조사를 했던 경찰이. 그래서 검찰에 송치를 시켰는데 검찰이 음주운전은 제외를 하고 기소를 한 거예요.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 이러자 경찰이 또 입장을 내놨어요. 그렇습니다. 경찰에서는 음주운전을 갖다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 음주운전을 제외하고 기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아쉬운 입장이 있는데요. 국가수사본부장 오늘 기자간담회를 했었는데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검찰의 입장 사실은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경찰에서 관련자 진술도 받았고 증거도 자료를 착보해가지고 위드마크를 적용해서 음주 수치가 나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은 사실은 그걸 기소해서 법원에 판단을 좀 받아봤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보게 되면은 사실상 음주운전을 하면서도 법망을 빠져나가는 교만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사법방해 행위로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입법적인 그 보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지금 무슨 말이냐? 법을 다시 만들어서 처벌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혹시나 해서 저희들이 요 말씀까지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티즌들 중에 이제 이런 의견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음주운전 하다가 걸리면 잽싸게 도망가가지고 편의점 가서 소주 그냥 벌컥벌컥 들이키면 되겠네? 글쎄요.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 음주는 빠져나갈지 못해도 더 큰 죄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기존에는 몰라서 못 하신 분도 있을 텐데 이제는 아니까 나도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제대로 하시면 이 김호중 씨 사건을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이걸 보고 따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김호중 씨 음주운전 뺐지만 중요한 거는 도주치상죄 형량이 훨씬 더 무겁거든요. 또 범인 도피 그리고 증거인멸죄 추가 범행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라는 법안 이름도 나왔었습니다만 한때 이 이른바 술타기, 술 먹고 운전한 게 아니다. 운전해서 화가 나서 나중에 술을 먹었다. 이런 식의 이런 행동하면 처벌받는 법 나온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속칭 김호중 방지법입니다. 법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이 사각지대를 없애야 된다는 목소리에 따라 22대 국회 개원 직후에 2건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가 된 것인데요. 이렇게 음주운전 이후에 이른바 이제 의도적인 술 먹기, 술 타기를 통해서 처벌을 회피하려는 시도 자체를 처벌하겠다라는 내용을 이제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서서도 대검에서 법무부를 통해서 이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의도적 추가 음주 행위 자체를 음주 측정 거부죄와 똑같은 형량으로 처벌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입법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